네,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강남에 있는 학교 작년 문제인데요. 굉장히 학업 성취도가 높은 그런 학교입니다. 수학 잘하는 학생들 많이 이제 모여있는 그런 학교고요. 당연히 이제 진학 실적도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한번 문제를 좀 풀어볼 텐데요. 쭉 보면 뭐 문제가 또 그렇게 과하게 어렵지도 않아요. 문제 수준이 사실 내신 문제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약간 한두 문제 어려운 문제 있는 뭐 그런 정도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 이론 설명은 좀 빼고요. 문제 빨리빨리 풀어서 그냥 답을 내는 그런 설명을 좀 할 거고, 일단 그래서 기본 이론은 다 잘 알고 있다. 뭐 그런 전제하에 해설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간단한 문제죠. 자, x-y가 3 이럴 때, 자, 나보고 구하라고 하는 게 y분의 x제곱 마이너스 x분의 y제곱. 자, 이걸 풀어 그랬고요. 간단하게 통분하면 바로 답이 나오겠죠. 자, xy분의 x세제곱 마이너스 y세제곱 이렇게 될 테고, 결국 곱셈 공식으로 이걸 바꿔서 쓰라는 얘기인데, 우리한테 준 게 차와 곱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x-y의 세제곱 플러스 3xy x-y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곱이 3이고요. 자, x-y가 3, 27 플러스 3, 또 27 나오네요. 27. 그러면 이거 뭐죠? 9, 18이 답이겠고, 답은 5번입니다. 자, 2번 볼게요. 자, 이 식의 값을 구하라 돼 있는데, 사실 이제 이거는 그 루트 안에 이렇게 음수가 들어있는 요 두 마리를 곱하면 무엇이 되는가? 이제 마이너스 루트 9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조금 조심해서 풀면 전혀 문제 없이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것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런 식으로. 또 요거 같은 경우는 분모만 음수니까 요것도 문제가 되죠. 좀 조심을 해야 될 게,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가 나와서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3이 곱해져서 9 이렇게 쓰였을 겁니다. 결국 마이너스 3으로 바뀌겠죠. 자, 이제 요 부분은 요 i를 빼면 마이너스 분모만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빠져나가서 마이너스 2분의 8이 써있어야 돼. 마이너스 2분의 8이 써있어서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 이제 마이너스가 빠져나와서 i랑 계산이 돼. 그럼 마이너스가 빠져서 i랑 다시 마이너스 1을 만들고 그게 플러스로 묶이니 이렇게 만들어지겠지요. 됐죠? 그래서 이 값 자체를 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이제 요거를 만약에 이제 좀 헷갈린다 어쩐다 싶으면 사실 이 루트 곱셈과 나눗셈에 대전제가 하나 있고 그것만 기억을 하면 사실은 헷갈릴 필요가 없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곱할 때 마이너스 1은 무조건 i로 빼내는 겁니다. 마이너스 1을 무조건 i로 빼내면 여기서 i 나가고 마이너스 1이 만들어지고 루트 3 곱하기 루트 3만 남죠.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요. i가 빠져나가면 얘랑 약분이 됩니다. 그럼 그냥 루트 2분의 8 똑같죠. 루트 2분의 8은 루트 4가 되니까 2, 그리고 i는 약분이니까 사라지고요. 그냥 플러스 2. 그래서 그냥 답이 이렇게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i를 다 빼내고 생각하면 편하죠.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차함수 그래프 얘와 x축이 만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50의 자연수의 개수. 그냥 간단하게 그냥 판별식 하나 쓰면 되는 문제네요. 자, 반이 얼마죠? 5, 25 마이너스 20k 이렇게 나오고요. 얘가 x축과 만나지 않아야 되니까 이렇게 나오겠네요. 음수. 따라서 k는 25보다 큰데 또 뭐가 됐죠? 50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등호 안 들어가니까 그냥 50에서 25 빼면 답이겠네요. 25개. 답은 5번. 자, 4번 보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 최대값 구하기. 자, 연립방정식을 그냥 푸는 문제군요. 2x 플러스 y는
10 x제곱 y제곱 25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5. 근데 여기서 이제 1차식이 이렇게 주어지면 기본적으로 y는 10-2x를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어서 x만의 식으로 바꾸는 게 가장 일반적이죠.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다른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냥 빨리빨리 그렇게 시험장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플러스 100 마이너스 24 10x 플러스 4x 제곱 이렇게 만들겠고 마이너스 25는 빵. 자, 5x 제곱 마이너스 40x 마이너스 플러스 75는 0 5로 약분하면 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5 1은 5 25는 0. 자, 간단하게 인수분해죠. 마이너스 쓰시고 3, 5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많이 배웠어요. 따라서 x가 3일 수도 있고 또는 x가 5일 수도 있습니다. x가 3이라면 y는 4고요. x가 5라면 y는 0이 나오겠네요. 근데 우리가 궁금해하는 건 두 개를 더했을 때 최대값이니까 이렇게 더하면 7 나오고요. 이렇게 더하면 5 나오니까 최대값은 7 최대값일 테고 답이 2번입니다. 네, 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입체도형 이렇게 뭐 생긴 게 쭉 있고요. 그래 높이가 각각 xx, x 플러스 6인 직육면체 모양으로 구멍을 퐁퐁퐁 이렇게 3개를 뚫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 문제집에 기본적으로 있는 많은 그림이고요. 이제 모의고사에서는 이제 이거의 부피 구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근데 이제 여기서는 건너비까지 이제 선생님이 물어보셨나요? 자, 그럴 때 건너비의 S, 부피를 V라고 할 때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양수 X의 값을 구하세요.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해봅시다. S는 V, 그러니까 V를 따로따로 이렇게 부피 구하고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전체 부피에서 이 구멍의 부피 를 빼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체 부피는 당연히 X 플러스 6의 세제곱이 이제 전체 부피가 될 테고요. 빼기 시작합니다. 이제 뭘 뺄 거냐면 구멍을 하나 옆에서 팡 뚫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다란 요런 애가 하나, 둘, 세 개가 빠져나가는 거지. 그럼 이제 이거는 당연히 x고 이 길이가 x 플러스 6인 이런 직육면체에 세 개가 빠져나가는 거야. 따라서 x제곱에 x 플러스 6을 하는 이런 직육면체 세 개, 몇 개? 세 개가 빠져나갑니다. 됐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세 개가 겹치는 이 가운데 부분이 존재할 텐데 이 가운데 부분 뻥 뚫을 때도 가운데가 빠져나갔고 앞에서 뚫을 때 앞에서 뚫고 들어갈 때도 가운데가 한번 빠졌고 옆에서 뚫고 들어갈 때도 가운데가 한번 빠졌단 말이야. 이 가운데는 이 정육면체 가장 큰 부피에서 원래는 한 번만 빠져야 되는데 쓸데없이 세 번을 빠졌지. 그러니까 너무 많이 빠진 거야. 그래서 한 번은 두 번은 세제곱 이렇게 더해줘야죠. 너무 과도하게 뺐다는 거야. 한 번만 빼면 되니까 세 번이나 뺐으니까 두 번은 다시 더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면 되죠. 식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x세제곱 그냥 다 쓰고 한번 볼게요. x세제곱 플러스 자 66에 36에 18 x제곱 플러스 36에 339 36 18 108 x 플러스 216 마이너스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18x제곱 플러스 2x 세제곱 이렇게 하면 됐겠네요. 자, 이렇게 봤더니 x세제곱이 여기 3x 세제곱인데 3x 세제곱으로 이렇게 날아가지. 약분되고 요것도 아주 이쁘게 딱 사라지네요. 그래서 108x 플러스 216만 요것만 이렇게 이쁘게 남습니다. 자, 건너비 구해볼게요. 자, 이제 건너비가 좀 문제인데, 이 건너비는 일단은 쉬운 거는 요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 미음자 모양. 요런 미음자 모양이 총 6개가 있어. 그럼 이 미음자 모양은 가로 곱하기 세로 x 플러스 6의 제곱에서 요 네모 칸만 빼면 되는 거니까
x제곱. 요게 그 미음자 모양인데 이게 몇 개? 총 6개가 있습니다. 6면체니까. 그런데 이거 말고 추가로 좀 더 있어. 뭐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기둥을 하나 이렇게 빼면 여기 요 가운데 요 구멍이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신 여기가 면이지. 요런 데가 안쪽 면을 이루고 있을 거야. 안쪽 면. 자, 근데 안쪽 면을 이루고 있는데 어디는 또 없냐면 중간에 이렇게 여기는 또 안쪽 면을 이루고 있고요. 이쪽 선생님이 하얀색으로 이렇게 빗금 쳐놓은 데는 면이 아닙니다. 없어요. 왜 없겠어? 이 위쪽으로 다시 뚫려 있잖아. 뻥 뚫려 있잖아. 뻥 뚫린 공간이야. 따라서 지금 이렇게 선생님이 색칠한 요 공간, 요 색깔의 넓이만 여기에 총 몇 개가 있는지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요 색깔에서 여기는 x고 길이가 x, 요 길이가 얼마일까요? x 플러스 6에서 x를 빼면 요 길이가 3이야. 아, 요 길이랑 요 길이 합하면 6이야. x 빠졌으니까 여기가 요만큼이 x니까 그러면 요 길이 합하면 6인데 길이가 똑같을 테니 당연히 3이겠죠. 그러면 3x가 요 넓이입니다. 그래서 3x라는 넓이가 더 있어. 근데 3x가 총 몇 개 있을까 하는 겁니다. 자, 여기 테두리에 4개가 있지. 여기도 4개가 있고 여기도 4개가 있고 면이 6개인데 면마다 하나, 둘, 셋, 넷 4개가 면이 존재해. 이런 게. 그래서 6, 4, 24, 24개가 존재하죠. 이것만 생각하면 사실 이 문제는 이제 쉬운 문제죠. 모의고사에서는 이제 이것만 물어봤는데, 자, 요거. 자, 계산을 좀 해볼게요. 합차공식을 써서 일단 전개를 해볼까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2x 플러스 6 곱하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하면 6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지. 자, 그러면 여기 12x에 6을 곱하는 거니까 72x 플러스 6에 36에 6 곱하니까 216 플러스 32에 3이 6, 3, 42, 72x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얼마죠? 144x 플러스 216이 이렇게 됩니다. 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S는 V 플러스 120을 만족한대요. 위에다 쓰겠습니다. S는 V 플러스 120을 만족한대요. S가 뭐죠? 144x 플러스 216은 V 108x 플러스 216 108x 플러스 216 플러스 120을 만족한대요. 내놓고 보니 216은 또 이쁘게 없어져 주시고 108 이항에서 넘어가면은 36인가요? 36 맞죠? 36x? 36x는 120. x가 분수로 나오나요? 분수네요. 36분의 120이니까 6, 6에 36, 6, 22, 3, 2, 3은 6, 3분의 12 답이겠네요. 그러네요. 답이 3번이군요. 자,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흔히 모의고사에서 이제 부피만 구하는데, 넓은 넓이까지 이렇게 계산하는 생각 좀 잘 좀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다항식 이런 식이 있고요. fx를 x-2분의 1로 나눴을 때 못과 나머지를 이렇게 하자. fx를 2x-1 x-2분의 1로 나눴을 때랑 2x-1로 나눴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사실 조리제법을 한번 쓰면 끝나는 문제죠. 조리제법을 먼저 그냥 써보겠습니다. 2-1, 2, 1이네요. 2, 1, 2, 1. 자, 얘를 내가 이제 조리제법을 쓸 건데 내가 지금 x-2분의 1로 나눴을 때랑 2x-1로 나눴을 때를 생각을 해보래. 그런데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은 2분의 1, 얘도 0으로 만드는 x값이 2분의 1이란 말이야. 결국 얘든 조리제법은 2분의 1을 넣고 내가 요걸 하게 될 거야. 그건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2분의 1을 넣고 시작을 하면 2, 1, 0, 0, 2, 그러면 1 해가지고 2 이렇게까지 나오네요. 그럼 이제 여기서 흔히 이제 몫이 2x제곱 플러스 2라고 이렇게 나오고요. 나머지가 2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요게 일단은 첫 번째 qx, rx라고 하겠는데요. 여기 요 문제에서 요걸로 나눴을 때 qx가
2x제곱 플러스 2로 나머지 i라고 했죠? 나머지를 r이라 하자. 2라고 하자. 그래서 이렇게 구해내면 그만이야. 그런데 이제 2x-1은 내가 이런 식은 사실은 조리치법을 못 씁니다. 왜냐면 조리치법이라는 것은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더군다나 x의 개수가 1 때만, 요럴 때만 조리치법을 쓸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요럴 때도 쓸 수는 있습니다. 자, 0으로 만드는 x값 집어넣고 쭉쭉 계산하면 나머지는 요때 나머지를 r'이라고 하자. r'이라고 하자. 변함이 없어요. 목도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이 몫에 앞에 개수가 2가 붙어 있으니 몫은 그 개수 2로 나눠야죠.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어서 이렇게 만드는 요 기본 시간에 아마 많이 배웠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때 QR 자, 이제 끝났네요. QR 플러스 Q 프라임 R 프라임을 구하세요. 자,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얼마죠? 4, 2, 8, 10 더하기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얼마인 거예요? 4, 5 답은 3번입니다. 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항식이 이렇게 쭉 써 있고요. x에 대한 2차식이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되도록 하는 정수 k 값을 구하세요.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제 이것도 기본 문제죠. 많이 해봤죠. 보면 알겠지만 얘가 인수분해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1, 3 이렇게. 자, 얘도 인수분해 될 것 같죠? 4, 2, 8. 자, 6이 마이너스 2, 6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래서 다시 인수분해 된 식을 쓰면은 x-1, x-3 곱하기 x-2, x-6 플러스 kx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제 흔히 이제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전개를 다시 해서 얘까지 이제 뭉쳐서 생각을 해야 되잖아. 다시 분해를 했다가 다시 재조립을 해야 되는데 흔히 이런 이제 상수항의 합이 같은 뭐 두 개씩 묶는 뭐 이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근데 지금은 보면 알겠지만 상수항의 합이 같게가 안 되죠. 3 더하기 2, 3 더하기 1, 뭐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 그럴 때는 두 번째 방법으로 곱이 같은 숫자끼리는 묶어봐야죠. 그러면 얘 두 개 이렇게 하면 3, 2, 6 나오고요. 얘도 이렇게 두 개 묶으면 6, 1은 6. 그래서 곱이 같아요. 두 개씩 묶어서 전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부터 보면은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 여기 두 개 보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플러스 kx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공통 부분이 뭐가 나오냐면 괄호 안에서 x제곱 플러스 6이 공통 부분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그래서 x제곱 플러스 6을 만약에 a라 하자. 그럼 이제 a-7x, a-5x가 되지 않습니까? a-7x 곱하기 a-5x 플러스 kx제곱 이런 식으로 전개하면요. a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12xa 그리고 7, 5, 35 4 플러스 35x제곱 플러스 kx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게 a에 관한 어떤 2차식으로 바라본 거야. a에 관한 2차식으로 바라봤는데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하니 자, 어떻게 하죠? 중학교 1학 3학년 때. 자, A에 관한 식이니까 A에 관한 식에서는 1차항 개수가 마이너스 12x지. 마이너스 10x가 반, 6x 제곱, 36x 제곱. 배곱이 상수항과 같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수항과 같으면 된다고. 35x 제곱, K1이네. 답이 4번입니다. 바로 나오죠? 자, 8번 문제. 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함수 얘의 그래프와 직선 얘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해야 된다. 자,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자, 우리가 이렇게 절대값 있는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죠? x축 밑에 있는 부분을 접어서 올리는 그런 그래프가 나올 테고. 자, 여기에 이제 2차식이 이렇게 2차 함수가 하나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1, 3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이쁘게 잘 됩니다. 그러면 얘는 이런 소리죠. 원래 이런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이면서 마이너스 1과 3에서 만나는 그런 그래프인데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과 3에서 만나는 이런 그래프인데 절대값이 이렇게 씌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프의 아래쪽, X축의 아래쪽 부분을 접어 올립니다.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아랫부분은 지워버리죠. 자, 그래서 빨리 이런 식으로 그냥 그래프 그리면 되고 거기에 직선이 하나 지나가는데 y는 k 플러스 x라는 직선이래, x 플러스 k라는 직선이래. 기울기가 일자리인 직선이야. 기울기 일자리인 직선인데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그림상 딱 두 개가 있네요. 첫 번째는 이렇게 접할 때 여기서 접하면 여기서 하나, 여기서 둘, 여기서 셋 이렇게 세 점에서 만나겠지.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갈 테니까. 또 하나는 요 점을 지나면은 여기서 하나, 여기서 둘, 여기서 셋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요 파란색일 때는 노란색이든 파란색이든 x 플러스 k라는 이런 직선일 거 아니야. 근데 이런 직선이 마이너스 1,0을 지난다고 하면 마이너스 1 들어가면 0 나오니까 k가 얼마? 1 나올 때입니다. 자, 이 노란색만 구하면 되는데요. 자, 이 노란색은 위로 블록인 2차 함수와 노란색은 접해야 되는 거야. 그럼 위로 블록인 2차 함수니까 이 식은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라는 2차 함수입니다. 얘랑 접한다는 얘기죠. 그럼 두 개를 연립을 하면은 얘 이항하면 어떻게 되죠? x의 제곱 2x 마이너스 x k 플러스 3 플러스 k 마이너스 3은 빵. 판별식 쓸게요. 자,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2인데 이게 0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뭐죠? 4, k가 4분의 13인가요? 또 분수가 나오네요. 그래서 k가 1일 때가 있고요. k가 4분의 13일 때가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하고, 그럴 때 k값 합을 물어봤습니다. 4분의 17이네요. 따라서 k값의 합은 4분의 17 나오고 답은 5번입니다. 자, 간단한 문제죠. 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x세제곱의 개수가 2인 3차식 px에 대하여 p1은 1, p2는 2, p3은 3일 때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벳이라고 하고 이걸 구하라. 자, 굉장히 이제 기본적인 문제가 이렇게 또 등장을 했습니다. p1은 1, p2는 2, p3은 3을 보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px-x는 0. 이거의 근이 1과 2와 3이란 얘기죠. 1, 2, 3이 근이란 얘기니까. 그래서 이 방정식의 근이 1, 2, 3 최고차의 개수는 얼마? 2라고 했으니 2에 x-1, x-2, x-3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 자, 그런데 px는 0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습니다. px니까 요거만 남겨놓을까요? 자, 다시 좀 정리해서 쓸게요. 그럼 px라는 이런 방정식만 생각할 건데 얘가 2배의 x-1, x-2, x-3에 x-x 이항하면 플러스 x. 자, 이제 요식만 잘 보면 됩니다. 요식. 요 밑줄 친 노란색 식이 세근이 알파벳. 자, 이게 px야. 그럼 이 px라는 식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는 얘기는 얘가 알파, 그냥 이 근을 갖으면 끝이네. 근데 최고차의 개수는 똑같이 2가 나와야 되니 이거는 똑같이 이렇게 맞춰 나가겠죠? 이게 끝이네요.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3-알파, 3-베타, 3-감마를 구하세요. x에 4 들어가는 얘기잖아. 여기 4 들어가는 얘기잖아. 자, 위에다가 4를 집어넣을게요. 2배 곱하기 4, 3 곱하기 2, 1 더하기 4. 우리는 구할 게 뭡니까? 요게 요건데 거기에서 요것만 구해야 되잖아. 여기다가 x에 4 들어간 것만 구해야 되잖아. 앞에 2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 값을 2로 나눠야죠. 그게 바로 우리가 구할 4 마이너스 알파, 4 마이너스 베타, 4 마이너스 감마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하나씩 없애고 이거 2 바꾸면 3, 2, 6, 8, 8이네요. 답은 1번입니다. 네, 10번 문제입니다. 자, 이런 4차 방정식 하나가 있고 얘가 1 플러스 i를 근으로 갖는 4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했어. 1 플러스 i. 그리고 쭉 써 있고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k가 자연수. 따라서 모든 개수가 다 실수죠.
그럼 실수인데 허근을 갖고 있다. 그럼 나머지 한 근이 알려진 거잖아. 1-i를 근으로 가질 겁니다. 자, 얘는 4차 방정식과 근이 4개를 가지고 있을 텐데 문제에서 실근을 가져야 된대. 그러면 두 근 저기가 더 있을 텐데 두 근은 반드시 2개 다 실수일 거야. 만약에 이 한 근이 허근이라면 나머지 한 근도 또 켤레의 근으로 등장할 테니까 그러진 않고요. 서로 다른 이렇게 실수 2개. 물론 중근으로 같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실근 2개를 가져서 총 4개를 가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지. 자, 그러면 이걸 갖고 먼저 딱 분위기를 봐서 알 수 있는 게 최고창 개수 1이고요. 3창 다음 항의 개수가 2라는 걸 딱 봤을 땐 아, 이 네 근의 합을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네 근의 합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내가 이제 알아야 될 정보가 첫 번째, 네 근의 합을 좀 볼 텐데요. 합은 얘랑 더하면 2가 나오죠.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오는데 여기까지 다 더해서 자, 합이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2죠. 이렇게.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4라는 일단 이런 정보를 하나 얻어냅니다. 자, 두 번째. 자, 뭐, 세 근끼리의 두 근끼리의 합, 세 근끼리의 곱의 합 등등등을 알 수 있는데 마지막에 요것만 좀 살펴볼 텐데 요거는 네 근의 곱에 관계된 얘기지. 그래서 네 근의 곱을 좀 한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근 곱. 자, 얘랑 먼저 2개를 곱하니까 이거랑 이거 4개를 다 곱할 거야. 그러니까 이거 2개 먼저 곱하면 얼마죠? 1의 제곱에서, 그러니까 1에서 마이너스를 빼는 거니까 2가 나오고요. 2 곱하기 알파 베타니까 2 알파 베타. 자, 그 곱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2K네요. 따라서 알파 베타는 K입니다. 자, 여기서 이 알파 베타는 실수예요. 실수. 두 식을 연립을 하면 되는 거죠. 자, 두 식을 연립을 할 텐데 위의 식에서 뭘 연립해 볼까요? 베타를 지워 볼까요? 베타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올 테니까 자, 그걸 식을 여기다가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알파를 곱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K 이항하면 마이너스 K는 빵. 마이너스를 곱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근데 이건 이 알파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이때 이 알파는 실수입니다. 왜냐면 여기서 실근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실근이니까 실수겠지. 알파는 실수입니다. 얘가 실수여야 해요. 알파가. 실근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판별식을 쓸게요. 4분의 D. D는 4 마이너스 AC K가 실근을 가져야 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돼야 되죠. 따라서 K는 4 이하고요. 이때 이 K가 자연수라 그랬으니 K는 1 또는 2 또는 3 또는 4까지는 가능하겠네요. 개수 구하는 문제니까 답이 4번. 답이 4번 4개 이렇게 가질 겁니다. 네, 1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차 방정식이 이렇게 하나 보이고요. 기억, 니은, 디귿 중에 옳은 거를 한번 찾아봐라. 기억번에 이제 모든 허근의 곱은 얼마냐, 두억은 알파부터 이런 말들이 나오고요. 4차 방정식, 3차 방정식 이상부터 이 고차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풉니까? 인수분해가 가능하면 무조건 인수분해를 하고 생각을 해야 돼. 인수분해가 근데 가능하게 왠지 보이지? 어떻게 보이냐면은, 물론 인수정리를 써도 될 텐데, 1-2, 1-2, 1-2 개수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나오잖아. 규칙적으로 나오니까 적당하게 x를 뽑아내면 공통인수가 보인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x4승을 뽑아내면요. x4승 나가고 x-2가 이렇게 있겠네. 자, 여기서 x제곱을 뽑아내면 또 x-2가 보이는 거고 x-가 그대로 또 있죠. 이렇게. 따라서 x-2를 뽑아내면 x의 4승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1은 빵이라고 이렇게 나오고요.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익히 아는 곱셈 공식을 써서 x-2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빵까지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결국 우리는 이제 이런 5차 방정식 보고 얘기할 거야. 자, 두억은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일단 여기는 실근이 나오는 자리니까 이건 제외. x는 2라는 실근 제외. 그럼 알파와 베타가 이제 이 표현은 또 무슨 표현이죠? 켤레근이 아니란 뜻이지. 켤레근이 아니니까
자, 알파근, 그 두 허근이 나오는 게 여기 허근이 하나 나오고 여기 허근이 나와. 그래서 허근 나오는 자리가 두 자리가 있고 둘 중에 하나가 알파면 둘 중에 또 나머지 하나는 베타겠지. 뭐 지금은 뭐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런 관계만 보는 거고. 일단 모든 허근의 곱 봅시다. 모든 허근의 곱은 뭐가 나올까요? 자, 얘와 얘가 합쳐져서 얘였지. 따라서 이방정식 근도 허근 두 개, 아니 허근 네 개를 갖고 있다는 뜻이야. 허근 네 개의 곱은 뭡니까? 1 나오죠. 그래서 모든 허근의 곱이 문제에서 얼마나 그랬어? 마이너스 1다? 아니죠. 모든 허근의 곱은 1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네요. 여기 보면 1이라고 딱 써있죠. 다음 니은 서로 다른 두 허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자 그냥 두 허근이었지만 이제 서로 다른 두 허근 이건 펠레근이 아니다. 그 말은 둘 중에 하나가 알파면 둘 중에 하나 베타다. 예를 들어서 초록 써있죠. 얘 여기에 근을 알파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은 0이란 뜻이고 여기에 근이 베타라고 한다면 베타 제곱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은 0이란 얘기지요. 우리가 원하는 건 알파 제곱 플러스 1이니까 알파 제곱 플러스 1은 마이너스 알파일 테고 베타 제곱 플러스 1은 베타 제곱 플러스 1은 베타일 테니 결국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베타가 되겠네.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베타. 그럼 마이너스 알파 베타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알파 베타를 바꿔서 해도 똑같을 거예요. 문자만 바뀌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베타가 되고 그냥 알파가 되겠지. 어쨌든 곱은 다시 마이너스 알파 베타가 될 테니까 요거는 니은은 어떻게 봐도 맞는 얘기입니다. 디귿번 한허근은 감마에 대해서 이게 성립합니까? 그냥 여기는 한허근이라고 그랬어. 따라서 그 허근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속 편하게 그 허근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도 되죠. 얘의 한허근이 감마니까 감마의 4승 플러스 감마의 제곱 플러스 1은 0이라는 이런 식을 이용해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이것도 많이 물론 얘가 감마일 수도 있고 얘가 감마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 나눠서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경우든 다 감마가 요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요 식으로 봐도 되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식은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이 봤던 식이 사실 이거야. 감마의 제곱을 만약에 A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건 얘죠. A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 A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은 빵. 이런 식을 이제 우리가 많이 봤고,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반사적으로 뭘 하게 됩니까? 양변에 A 마이너스 1 이렇게 곱하기 시작하겠지. 그러면 이제 A 3승 마이너스 1 0이고요. 그래서 A 3승이 1 나오고. 근데 A 3승이 결국 뭐야? 감마의 6승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됐죠? 그래서 감마의 6승은 1이고요. 그리고 감마의 4승, 감마 제곱 플러스 이거 보라색. 결국 이제 요거 두 개를 이용해서 식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보세요. 뭐 그 얘기에 불과하겠지요. 감마의 100제곱 봅시다. 감마의 100제곱 6제곱이니까 6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죠? 6, 1은 6, 6에 36 아래 4승이네요. 감마 아래에 감마의 4승 플러스 2배의 80은 뭐죠? 아래 80제곱 6, 1은 6, 72 78 감마의 제곱이네요. 플러스 54 6, 9, 54 그냥 이거 3이네요. 감마의 54승은 1이잖아요. 6의 배수니까 플러스 2배의 감마의 28승은 24 감마의 4제곱 플러스 감마의 제곱은 1이냐 뭐 1이냐 물어보는 문제지 문제는. 그래서 1이냐 물어보고 잠깐 빼고 자 요거를 계산해 봅시다. 요거 3 감마의 4제곱 3 감마의 4제곱 요거 3 감마의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나오겠네요. 요거 뭡니까? 3 빼내면요 감마의 4제곱 플러스 감마의 제곱 플러스 1인데 문제에서 요거 0이라면서 그러니까 얘가 0이죠. 그래서 그냥 얘는 0 디귿은 0입니다. 계산한 결과 2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기 틀렸죠? 디귿은 0. 자, 니은 하나 맞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두 자연수 AB에 대해서 이차함수가 있고 그래프와 직선이 있는데 그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난다. 함수 fx가 조건.
그럼 이제 이 두 점 A, B를 선생님이 칠판에 써놨는데 저 두 점은 곡선 위의 점이기도 하고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합니다. 이참수는 점 3개가 있어야 정의가 돼. 그러니까 점 2개만 적혀 있다고 해서 이참수를 그릴 수는 없어. 근데 직선은 점 2개면 정의가 되지. 그려집니다. 근데 이것도 좀 감각적으로 좀 봐줘야 될 게, 자, X좌표가 정해지면 Y좌표가 정해지는데 Y좌표 모양이 똑같지. 1-A, 1-B. 근데 그 B도 얘고, 그 A도 얘입니다. 자, 적어가지고 그냥 바로 직선식이 나와야 해. 직선식은 내가 적어보면 바로 쓸 수가 있어. 근데 직선의 함수 방정식을 못 쓴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두 점이 나오면 기울기는 구할 그럴 생각은 좀 해봐야 됩니다. 최소한. B가 좀 더 큰 수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기울기를 만약에 생각을 해본다면 B-A분의 1-B 마이너스 1-A니까 이렇게 되겠지요. 그럼 이제 이 마이너스는 사라져 주시고요. A-B, B-A 따라서 약분하면 마이너스 1.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이야.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이니, 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N. 자, Y좌표만 모릅니다. 근데 두 점이 아무나 대입을 해보면 X가 A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N이 얼마 나와야 된다고? 1 마이너스 A. N이 1이지.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런 직선의 방정식이 그냥 바로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계속 말하지만 사실은 이 점이 워낙 간단해서 두 점을 보면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이 정도까지는 그냥 바로 나오겠구나 생각을 좀 해야 돼. 못해도 기울기는 구할 생각은 해야 된다. 그 생각은 해야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짜리 이런 직선이 이렇게 하나 있을 테고, 걔가 이참수와 만나야 되는데, 이참수 혹시 나번 조건에 보면요, 함수 fx의 최고차의 개수는 자연수니까 아래로 볼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림을 대충 그려보겠습니다. 아래로 볼록이고 B와 1짜리인, 자, 요런 직선,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고, 자, 요 점의 좌표를 X좌표를 A라고 하고, 요 점의 X좌표를 B라고 한번 설정을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B가 더 크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자, 문제에서 F11의 값을 구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F11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fx의 식을 구해야지 뭐 식을 모두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요? 그래서 식을 구할 건데요. 가번에서 f-2라는 그런 값을 주어졌고 ab가 자연수라는 조건이 주어졌어. 자, ab가 자연수면서 꼴랑 나한테 조건하는 f-2 값 하나 줬단 말이야. 함수값 하나 줬단 말이야. 함수값 하나 줬는데 ab 내가 두 문자를 풀어야 뭔가 fx에 대한, 즉 f11의 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지. 그러면 뭔가 식이 좀 부족하잖아. 그 식의 부족함은 자연수 조건이 채워줄 겁니다. 따라서 자연수 조건 같은 건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반드시 잘 이용을 해 먹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이차함수 fx와 1차함수 gx가 이렇게 교점을 알고 있을 때 우리가 흔히 어떻게 구성을 합니까? 이런 2차함수식과 1차함수식을 연립하면 방정식 두 근 AB를 얻어낸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잖아. 그래서 연립을 하는 것을 빨리 이렇게 바로 써버리는 연습을 많이 하죠. 이런 식이 있고 이런 식의 근이 뭐다? A와 B다. X-A와 X-B라는 이런 식. 그런데 최고차의 개수와 자연수를 알겠는데 정확하게 1인지 2인지 3인지 뭔지 모르잖아.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최고차의 개수를 뭔가 하나 이렇게 설정을 해야 됩니다. 최고차의 개수를 K를 하자. K는 자연수겠죠? 왜냐면 최고차의 개수가 자연수라면서. 그러니까 자연수. 이렇게 설정을 할 거고요. 문제에서 F-2가 15라고 했으니 그걸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자, F-2인가요? 마이너스 2 가로 조건에서. 저 GX 넘어갈 겁니다. 그럼 K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 자, 여기에 여기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아까 얼마인가요? 3인가요? 3? 그럼 마이너스 3이 되니까 플러스 3이 이렇게 되겠지? 그게 얼마냐면 15랍니다. 15. 자, 여기 식을 좀 정리할게.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가 빠져나가고 마이너스가 빠져나가면 다시 없는 거랑 똑같아질 테니 K, A 플러스 2, A 플러스 3, 아니 B 플러스 3, B 플러스 2, 이거 3 넘어가면 12 이렇게 나옵니다. 자, 원래는 A, B를 구하기 위해서 식이 더 필요한데 K도 구해야 되니까 더 필요한데 이제 못 구한다고. 그런데
봤더니 K가 자연수라고 했죠. A가 자연수니까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도 자연수죠.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 싹 다 자연수 조건만 있어. 그러니까 풀죠. 12는요. 1 곱하기 12도 10이고 어떤 자연수 3개를 곱을 형태로 써야 돼. 3개 곱의 형태로 써야 되는데 A 플러스 2보다 B 플러스 2가 더 커야 돼.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조합 1, 12 이런 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왜냐면 이게 1이면 A 플러스 2가 1이면 A가 마이너스 1인데 A는 자연수니까 그것도 되지도 않고요. 3, 4, 12밖에 없네. 그러면 나오네요. 얘가 3이고 얘가 4고요. 얘는 1이네요. 1 곱하기 3 곱하기 4가 12 이렇게 될 테니까. 그 자연수 조건 갖고 푸는 거야 결국은. 따라서 A는 1이고요. B는 3인 걸 알 수 B가 2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구했고요. F11의 값을 이제 구해볼게요. F11은 자 K가 1이었으니까 넘어가시고 A가 뭐죠? 1이었으니까 X-1 X-1이니까 11-1 곱하기 11-2 됐죠? 슉 넘어갈 건데 11 들어가면 얼마예요? 11 들어가면 마이너스 10 나오죠.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B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10인데 다시 마이너스 10이 되겠네? 이렇게 되겠네? 10 곱하기 9, 90, 80인가요? 3번이 답이군요. 3번이 답입니다. 13번 문제 좀 보겠습니다. 복소수 G가 이렇게 주어졌고요. 보기에 설명 중 옳은 것만 골라보세요. 기억번이 이제 G의 4제곱이 양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K값이고, 니은은 G의 4제곱이 음수가 되도록 한다. 디귿은 G의 8제곱이 실수가 되도록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G의 4제곱이 첫 번째 기억, 양수가 되려면 도대체 어떤 조건들을 만족해야 되는가, 이런 걸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거야.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이 좀 하나 있죠. 그것만 잠깐 좀 정리하고 지나갈게요. 우리가 이런 거 공부했을 거야. 자, 공부는, 자, G 제곱이 어떤 걸 주어졌을 때, 그때 G의 조건은 무엇이냐, 뭐 이런 거를 좀 공부를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G 제곱이 양수래. 그러면 그 전 단계 Z, G는 도대체 어떤 수냐고. 음수도 상관없지. 음수도 제곱하면 양수 나오는 거니까. 음수든 양수든 어쨌거나 G는 실수기만 하면 G 제곱은 양수가 될 겁니다. 우리는 이걸 이용해서 얘를 추론하는 그런 연습을 많이 했잖아. 자, 또 하나는 이제 이거 있죠. G 제곱이 음수라면 G는 순허수일 때 이게 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G 제곱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얘가 순허수가 될 때 그때의 Z의 조건 뭐죠? A 플러스 마이너스 AI 꼴이죠. 이런 모습이 되면 이거 제곱하면 순허수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꼴이구나.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용해 먹을 얘기입니다. 이 문제에서. 헷갈리시면 시험지 옆에 빨리 이렇게 하나 딱 쓰시고 이것만 보면 되는 거니까. 기억번 볼게요. G 4제곱이 양수가 된다. 양수. G 4제곱이 양수란 얘기는 G 제곱은 어떤 수란 얘기야? 양수란 얘기는 실수란 얘기지. 그쵸? G 제곱은 실수란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G 제곱이 실수란 얘기는 G는 또 어떻단 얘기야? 실수는 얘나 얘를 실수라 그러지? 그러면 그 전 단계 G는 실수거나 순허수여야 해. G는 실수거나 또는 순허수거나 이렇게 여기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이 조건 하나 가지고 여기까지.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다시 Z를 쳐다봤더니 Z가 좀 안 좋게 이렇게 좀 난잡하게 있죠. 실수부 허수부로 좀 묶어야겠죠. 자, 2K 마이너스 1 플러스 KI 2I니까 K 플러스 2I 이렇게 좀 묶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런 Z가 실수라면은 K가 마이너스 2네요. 얘가 만약에 순허수라면 K가 2분의 1이네요. 그래서 이 G의 4승이 양수인 걸 만족하는 K값은 마이너스 2거나 또는 2분의 1이거나. 기억번, 모든 K값의 곱은 마이너스 1이다.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1 나오지? 그래서 요거는 맞는 얘기네요. 이은 G의 4제곱이 이번엔 뭐죠? 음수가 되도록 한대요. 음수가 되도록 한다.
그러면 z 제곱 입장에서는 순허수가 되어야 되네. 그러면 순허수니까 z 입장에서는 a 플러스 ai 꼴, 얘가 a 플러스 마이너스 ai 꼴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요것도, 이런 z가, 이런 실수부와 허수부가 서로 같든지 부호하나 차이로 같든지 절대값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첫 번째, 그냥 같을 때, 즉, 2k-1이 k 플러스 2일 때, 이때는 어떻게 되죠? k는 3 나오나요? k가 3. 3. 또는 2k-1이 마이너스 k-2일 때, 그러면 3k가 마이너스 1인가요? 그럼 3분의 1인가요? k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결국은 z4승이 음수라면 k는 3이거나 k는 마이너스 3분의 1이거나 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모든 k의 곱은 1이 아니라 2개 곱하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또 이거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D번 z8승이 실수가 되도록 하자. 그때 k 개수네요. 이거는 개수가 8개이냐. 자, z8승이 실수랍니다. 그러면 z4승은 실수거나 순허수거나 or 순허수거나. 근데 z4승이 실수 요 얘기는 기억과 니은에서 이미 다뤘어. z4승이 양수거나 z4승이 음수거나 이게 실수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수 얘기인데 z4승이 실수가 되려면 k는 얘를 가지면 되니까 k가 4개가 튀어나올 겁니다. 기억과 니은에서 이미 봤어요. 자, 순허수가 문제예요. z4승이 순허수가 나와야 됩니다. z4승이 순허수면 z제곱 입장에서는 a 플러스 ai 꼴이야. 그럼 여기선 z제곱이, 이건 z그룹이지만 z제곱이 a 플러스 마이너스 ai 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z4승까지는 또 한번, z제곱은 한번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z제곱을 한번 써볼게요. 자, 이걸 가지고 양변을 제곱을 좀 해보면은, 실수 부분이 어떻게 되죠? 2k-1의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2의 제곱이 실수 부분일 테고, 플러스 2배의 2k-2k-1 k 플러스 2i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자, 앞에 거 마저 좀 정리를 좀 더 해볼게요. 합차원식을 그냥 쓸까요?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하면 얼마예요? 3k 플러스 1. 3k 플러스 1. 그 다음에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면 k 마이너스 3. k 마이너스 3. 플러스, 우리 전개 한번 더 해야겠네. 2k 마이너스 1. k 플러스 2 i 이렇게 나옵니다. 됐네요. 자, 뭐 전개를 할까요? 전개를 해야겠죠? 어차피 이꼴 찾아야 되니까. 자, 전개까지 마저 하면 3k제곱 k-9 마이너스 8k 3 플러스 2배의 2k 4k제곱 마이너스 k 3k 6k 마이너스 4i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런 꼴을 만들어야 되니, 즉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의 절대값에 같아야 되니까 서로 같은 경우, 첫 번째 3k 제곱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3이 그냥 4k의 제곱 플러스 6k 마이너스 4인 경우, 그럼 3k 넘어가면 k의 제곱 넘어가면 14k 마이너스 1은 빵 이렇게 나오고요. 자, 인수분해는 안 되죠? 인수분해는 안 되지만 이거 만족하는 k는 두 개의 근이 있을 겁니다. 다음 3k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가 붙은 마이너스 4k의 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4인 경우, 그럼 7k 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7은 빵. 이것도 일체 인수분해 안 되죠? 인수분해 안 되지만 여기서 k가 두 개 나오고 총 여기서도 k가 4개를 만들 수 있겠네요.
됐죠? 근데 이걸 안 봤네. 맨 위에 문제에 단 K는 실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 식은 가져야 돼. 또 허근 가지면 안 됩니다. 허근 확인해 봐야겠네요. 자, 77, 419, 이 양수 나오네요. 자, 여기 양수죠? 마이너스. 이것도 양수 나오네요. 식은 같네요. 둘 다. 식은 가지니까 식은 4개. 4개. 총 8개의 식을 갖는다. 라고 했으니 정답이네요. 디귿번. 자, 요거는 이론도 좀 잘 알아야 되고 차근차근 연산도 좀 잘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x에 대한 다항식 fx를 이거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렇게 돼 있고 x-의 세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렇게 돼 있고 fx를 이거로 나눴을 때 나머지. 근데 이제 fx 마지막 줄에 문제 네 번째 줄에 x-2의 제곱, x-1의 세제곱으로 나눴을 때인데 그 나누는 두 뭉탱이가 위에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에 써 있는 거잖아. 이런 식의 문제는 우리가 많이 좀 봤습니다. 연습 문제를 많이 봤는데요. 이게 식이 조금 복잡하고요. 특히나 밑에 있는 네모 박스 칸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쉬운 문제가 아니죠.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기는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 나머지 어쩌고저쩌고 하는 문제가 식으로 이렇게 나오면 선생님이 반드시 나눗셈 식을 쓰고 고민하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 식 쓰고 고민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줄 fx를 x-2의 제곱으로 x-2의 제곱으로 나누면 자, 몫이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q1x라고 할게요. 몫이 q1x고 나머지가 2x 플러스 1이다.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똑같은 fx를 이번에는 x-1의 세제곱으로 나누면 자, 몫을 q2x라고 하고 나머지를 뭐라고 하면 되죠?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7x-1 이렇게 설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나한테 이제 fx를 또 뭐로 나누라고 그랬냐면 x-2의 제곱 곱하기 x-1의 세제곱으로 나누래요. 그러니까 얘가 요거라고요. 여기서 나눠요. 여기는 여기로 나눠라. 근데 두 개를 곱한 걸로 나눠라. 똑같은 스타일이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요거를 나눴을 때 나머지를 rx라고 하자. 몫은 또 없으니까 곱하기 q3x라고 하고 그거를 rx라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뭘 구해야 된다? 이 rx를 구해야 된다. 얘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자, 이상하게 하면 안 되고요. 이제 이런 문제는 항상 밑에 있는 박스 칸에 그런 식들을 따라가야 나머지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조건들을 구할 수 있겠지. 식들을 구할 수 있겠지. 자, 첫 번째 이제 조건 읽어볼게요. 박스 하나 읽어볼게요. rx를 x-1의 세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을 qx라고 하면 나머지는 ax다를 또 씁시다. 자, 요거죠, 요거요, 요 rx. 자, 요 rx를, 자, 요 rx입니다. rx를 x-1 세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x-1의 세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라 하면, 나머지가 ax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라 하면, A이므로 rx는 이렇게 쓸 수 있더라. 이 주황색 글씨가 이제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죠. 그런데 잘 보시면 자, fx를 x-의 세제곱으로 나눈다 어쩌다 얘기가 여기서 나와. 그 fx를 x-의 세제곱으로 나누면 이런 나머지가 나오는데 자, 얘를 크게 이 fx를 식을 앞에 뭉탱이 더하기 뒤의 뭉탱이로 보면 앞에 뭉탱이는 어차피 x-를 세제곱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안 나오는 놈이기 때문에 이런 나머지는 그냥 뒤에서만 생기지. 똑같은 얘기로 자, 이 세 번째 fx를 봅시다. 이 fx를 x-의 세제곱으로 나누면 요만큼은 요 앞부분 요만큼은 x-의 세제곱이 들어있기 때문에 x-를 세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안 생겨. 그럼 도대체 이 나머지는 누가 만드냐고. 얘가 만드는 겁니다. 얘가 결국 이 나머지를 얘가 만든다고. 그러면 얘가 x-의 세제곱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이렇게 나온대. x-의 세제곱으로 나누면 여기서도 x-의 세제곱이 나누면 나머지가 안 만들어져. 이 나머지 도대체 누가 만들어? 이 rx가 만드는데 그 중에서도 얘가 만들겠지. 끝났네요. ax가 이거네. 마이너스 2x. 자, 요게 ax가 그대로 나오죠. 요게 바로 ax라는 식입니다.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2가 그냥 이 나머지가 그대로 되겠지. 자, 그래서 ax는 바로 구했습니다.
자, 네 번째 줄 한편 x-세제곱을 이런 식으로 식을 쭉 변형을 했대. 자, 요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그 연조립지법 배울 때 기본 시간에 이런 거 많이 배웠을 거야. 연조립제법의 기본적인 의의가 그냥 단순히 조립제법을 여러 번 쓸 수 있다가 아니라 이런 다항식을 x-2가 들어있는 이런 식들로 쫙 내림차순으로 이쁘게 만들 수가 있더라가 진정한 목표입니다. 진정한 어떤 이론 과정이에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바꿨지. 그렇대. 이건 나중에 써먹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됐지? 라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어차피 나중에 써먹을 거 미리 힌트로 준 거니까. 자, 그래서 그 AX도 이렇게 바꿔보랍니다. AX가 이렇게 있으니까. 자, 얘를 연조립법으로 바꿔보래요. 자, 기본 이론 생략하고 바로 그냥 바꿀게요. -2, 7, -2를 x-2니까 그걸 0으로 만드는 값 2를 계속 나눠 나갑니다. -2, -4, 3, 3이 6, 4네요. 다음 또 2를 하면 -2, -4, -1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런 AX를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면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대요. -2에 x-2의 제곱 -1에 x-2에 플러스 4로 이렇게 바꿀 수 있대. 한번 해보세요. 요거 전개하면 아마 요거 나올 겁니다. 요거 나올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했더니만 여기서 소문자 ABC가 등장하지. 스몰 ABC가 요게 A고요. 요게 B고요. 요게 C라고. 자, 스몰 ABC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등장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또 구했어요. 이므로 RX를 이런 식으로 쫙 쓸 수 있답니다. 아, RX 되게 길죠. RX를 x-2의 세제곱 플러스 3의 x-2의 제곱 플러스 3의 x-2 플러스 1 곱하기 qx 더하기. 자, 그 다음에 이제 a x-2의 제곱인데 뭐 사실 이제 그게 요거죠, 요거. 그래서 -2의 x-2의 제곱 마이너스 x-2 플러스 4라고 이렇게 나머지가 AX가 이렇게 달려 있던 겁니다. 됐죠? 이렇게 식까지 만들어졌고. 한편, RX를 X-2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BX이므로, 이것도 보세요. 한편, 이게 또 다른 얘기네. 자, 그 RX를 X-2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은 달라지겠지. 뭐, 이제 HX라고 할게. 그때 나머지는 BX라 하자라고 문제가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똑같죠, 얘랑. 이 RX를, 자, FX를 X-의 제곱으로 나누면 이런 나머지가 나와야 해. 그러면 이 FX를 X-의 제곱으로 나누면 이 앞부분 요만큼까지는 또 나머지가 안 만들어지고 결국 이 나머지는 누가 만들어? 이 RX가 만들어. 이 RX가 만든다고. 근데 이 RX에서 이 앞부분은 또 안 만들어. X-의 제곱이 들어있기 때문에 안 만들어져. 결국 이 나머지 누가 만들어? 얘가 만듭니다. BX가 이거네. AX, BX 다 써있네요. 칠판에. 자, 이런 식으로 해서 AX, BX는 금방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자, 이제 우리가 AX의 AA 값, A-2, BX의 B-1 다 좋아. 근데 이제 우리가 RC 값을 구해야 돼. 즉, R4 값은 뭐냐 문제가 그걸 구해야 되는데 식이 다 써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구합니다. 왜? 얘를 모르니까. 이제는 QX까지 식을 알아내야 우리가 R4 값을 구할 수가 있어. 근데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죠. 저 QX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몫은 안 구하고 많이 넘어갔지만 이 문제는 목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와, 이 문제는 또 이 목이 얘가 뭔가를 구하는 게 또 관건이에요. 근데 이제 이 문제는 fx가 몇 차식인지 식도 안 주어졌잖아. 그래서 fx가 몇 차식인지 모릅니다. 이런 문제 fx가 몇 차식이다 정보가 있으면 이 qx를 내가 어떤 식을 설정하고 막 구해 나가잖아. 근데 지금은 fx가 몇 차식인지도 몰라. 그런데 rx가 몇 차식인지는 압니다. 자, rx를 잘 보세요. fx가 5차식으로 나누고 있어. 그 5차식으로 나누면 이 나머지는 5차보다 차수가 낮아야겠지. 즉 4차 이하의 식이 나옵니다.
자, RX가 4차 이하야. 근데 앞에 3차식이 곱해져 있으니 QX는 1차 이하네요. 얘가 1차 이하식이 나오고요. 그럼 1차 이하의 식이니까 기본적으로 PX 플러스 Q라는 식으로 이렇게 놓고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QX 대신에 PX 플러스 Q가 들어있다고 생각해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이 RX를 X-2의 제곱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이게 나와야 된대. X-2 요걸 써먹으려고 이런 조리법을 생각해 본 겁니다. 요걸. 그래서 앞에서 미리 한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이런 RX라는 식이 길게 쫙 있는데 X-2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이 나머지는 얘가 안 만든다고요. 세제곱이나 들어있잖아. 안 만든다고. 얘도 제곱이 들어있잖아. 안 만들어요. 이 X-2의 제곱도 나머지를 만드는 놈이 아니야. 그럼 결국 나머지를 만드는 놈은 요런 놈 관계가 돼 있는 거고, 요거 관계되어 있는 거, QX 당연히 관계되어 있는 요거 PX 플러스 Q 관계에 있는 거고, 요런 놈 관계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식만 정리하면 이제 답이 좀 어느 정도 보이겠어요. 자, 요거 파란색 3x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네요. 그러면 3x 마이너스 5 플러스 qx가 px 플러스 q, px 플러스 q, 이게 이제 그리고 아직 안 끝났고요. 더하기 뒤에 나머지 만드는 놈이 뭐죠?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죠? 마이너스 x 플러스 6, 마이너스 x 플러스 6. 근데 이 나머지 만드는 애들만 다 모아놓으면 뭐가 나와야 돼? 나머지가 나와야지 뭐. 2x 플러스 1. 그래서 나머지가 bx이므로 라고 하면서 끝난 거야. 이렇게 나머지가 이런 관계. 우변은 1차식입니다. 좌변은 2차식이죠. 잘못하다가. 3x 곱하기 px 하면 3px 제곱 나오는데 우변이 없잖아. 2차는 없잖아. 따라서 얘가 0이란 얘기고 p는 0이네요. 자, 이제 상수 맞춰봅시다. 상수 1 나오면 되죠? 자, 좌변에 상수가 5q, 마이너스 5q, 플러스 6, 마이너스 5q, 플러스 6, 우변 상수 1, q가 1죠? 아, 이거 qx가 그냥 1이었네. 결국은. 자, qx가 1이니까 요건 이제 무시하십시다. 그러면 rx식 다 구했네요. 답 씁시다. A, B, B, R, C. 자, A가 뭐지? A가 마이너스 2지.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얼마입니까? 4, 마이너스 8. 7, 14,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4. 자, BB. B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러면 마이너스 1인가? R4. R4가 좀 많죠, 이거. 4, 2, 8. 더하기 2, 4, 3, 12. 더하기 2, 3은 6, 7. 곱하기 거 필요 없고, 더하기 4, 2, 4, 마이너스 8. 그러면 4가 들어가니까 또 얼마야? 2, 마이너스 2, 플러스 2.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거 이제 사라져 주시고. 19, 2, 21. 됐고요. 다 세 개를 단순히 더하면 답이네요. 얘 더하기 얘 하면요. 20 마이너스 4가 나오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쉽지가 않은 문제입니다. 쉽지가 않은 문제고요. 이거는 식을 다양하게 변화하는 것도 알아서 말아야겠고, 그걸 따라가서 끝까지 정리하는 것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단답형 1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를 구하세요. 자, x제곱의 개수는 어떻게 구합니까? 요거 곱하면 6 나오고요. 요거 곱하면 4 나오니까 두 개 더하면 12 개수겠네요. 끝. 답이 10이고요. 단답형 2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범위일 때 이차함수의 최소값이 3이다. 주어진 x값의 범위에서 염소의 최대값을 m이라고 할 때, 자, 이걸 구하세요.
이런 이차함수를 먼저 볼 때 y는 x-1, x-5 플러스 k면 우리가 이제 얘를 어떻게 그립니까? 아래로 블록이고요. 자, 원래 k가 없다면 자, 여기에 1과 5에서 x축과 만나는 요런 이차함수인데 k만큼 위로 끌어올린 거잖아. 그러면 여기 어딘가가 이제 k라는 y는 k라는 선이 지나고요. 여기 값이 1, 여기 값이 5.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겠지. 그래서 아무리 몰라도 이제 이차함수는 요 정도까지는 그려놔야 됩니다. 근데 x의 범위가 마이너스에서 2래. 그럼 2가 어딨냐? 대칭축은 또 3이네요. 대칭축은 3. 대칭축은 3. 그러면 2가 이쪽에 있고요. 마이너스 2는 이쪽 라인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차함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테니 x가 범위가 이렇게 바뀌면 그러면 2에서 최소값이 등장하겠네요. 최소값이 얼마나 그랬죠? 3이라 그랬네요. 3. 즉 x가 2일 때 최소값 3. 2 대입할게요. 2를 대입하면 1 곱하기 마이너스 3 나오죠. 플러스 k인데 그게 얼마나 된다? 3이 나야 된다. 따라서 k는 6 나오죠. 6. k값 구했습니다. k는 6. 그럴 때 최대값은 어디에 나오니까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최대값 나오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가장 높은 여기서 만나니까 여기가 최대값이 등장하겠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볼게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7 플러스 k가 6이니까 6. 7, 3, 21, 27. 여기에 최대값. 따라서 k 플러스 m 두 개 더하면 답이 33이 답입니다. 자, 단답형 3번. 세 자연수 ABC가 다음과 같을 때 ABC의 합을 구하세요. 가번. 뭐 식이축이 이렇게 있고 나번도 식이 있고 다가 이렇게 식이 있는데 이 식의 구조가 다 똑같고 숫자만 조금씩 바뀐 거 그런 거 보이지? 그래서 가나다 다 뭘로 풀 거냐면 이제 x로 각 숫자들을 좀 치환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자, 각 식들이 어떻게 보이냐면 내 눈에 4x의 4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 요런 식이 있어. 근데 이 가식은 x제곱 플러스 1로 나눠라. 그렇지? 가식, 나식, 다식 다 이걸로 나누는 건데 가는 x 대신에 11 들어간 거고 나는 13 들어간 거고 다는 15가 들어갔을 뿐이죠. 그것만 다르죠. 그럼 결국 이제 우리가 나머지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만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 2차 식으로 나눌 때는 어떻게 나눠요? 직접 나누거나 뭐 그럼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겠지만 식이 간단해 보이니까 식을 이런 식이 들어있게 무조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x의 4승에 이거 딱 보면 왠지 이렇게 있으면 요 안에 요거 있을 것 같지 않아? 요거 인수분해하면 x제곱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들어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식이 바뀐다면 좋겠죠. 그러면 내가 지금 쓸데없이 4x 4선 있었는데 마이너스 4를 쓸데없이 집어넣은 거잖아. 그럼 나는 다시 마이너스 4를 지워주는 작업을 해야지. 플러스 4. 자, 마이너스 3 뽑아내면요. x제곱 플러스 1 그대로 있으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3x 제곱이 됐고 마이너스 3이 생겼네? 그럼 이제 플러스 3을 해줘야 그 마이너스 3도 지워지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 이렇게 만들면 자, 이런 밑줄 친 식을 얘로 나누면 나머지 안 생겨요. 나머지 안 생겨요. 여기가 나머지가 생깁니다. 따라서 나머지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나머지지요. 됐죠? 자, 이제 그렇게 해놓고 가번 봅시다. A는 이 식을 예로 나눈 나머지다 라고 했으니까 A는 이 식을 예로 나눈 나머지다 라고 했을 때 X에다가 뭘 대입하는 거야? 11을 대입하는 거지. 그러니까 X에다 11 대입하면 나머지가 얼마가 나옵니까? 아, 마이너스 9가 나오네. 그게 A인가요? 아니죠. 문자 세계에서는 사실 음수가 나오건 뭐가 나오건 마이너스가 붙건 말건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건 자연수의 나눗셈이었잖아, 처음부터. 숫자 세계에서는 나머지가 음수가 나오면 안 되지. 그렇게 음수가 나오면 어떡합니까? 내가 나누었던 수를 한 번 더해서 양수화 시켜야 되죠.
그래서 2가 답이고요. 나는 몇 수로 나눴지? 아이고. 뭐 왜 가를 여기 썼냐? 뭘 쓴 거지 내가? 자, 나를 봅시다. 나는 b인데요. 나머지가 b인데요. 그거는 x에 대해 13이 들어간 거네요. 13 들어가면은 또 이거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뭘로 나누고 있어? 13으로 나누고 있지. 그쵸? 아이고, 잘못했네요. 내가 지금 13으로 나누고 있는 게 아니잖아. 얘로 나누고 있잖아. 이 보니까 생각나네. 다시요. 자, 첫 번째, 마이너스 9를 집어넣는데, 마이너스 9가 나머지가 요거 나머지. 요것도 나머지. 마이너스 9가 말이 안 된다고요. 11의 제곱, 121. 121을 더해줘야 됩니다. 내가 요로 나누고 있었잖아. 11 들어가면 122. 아유, 미안해요. 122. 122를 더해야지. 113이네요, 결국은. 113이 나머지네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그냥 요 나머지에다가 1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1 나오는데 이것도 음수니까 말이 안 된다고. 그러면 13의 제곱이 얼마죠? 169니까 170? 이렇게 더해야겠네. 한 번 더 해줘야죠. 그럼 159. 와, 이거 숫자가 이렇게 큰가요? 답은. 자, 이것도 나머지를 볼게요. 답은 15가 들어간 거지. 15가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13. 이것도 말이 안 돼요. 15에 225, 226, 226을 해주면 213 이렇게 나온답니다. 됐죠? 이게 A고요. 이게 B고요. 이게 C가 결국은 나오겠네요. 얘를 뭐하라고? 다 더하라고. 더해봅시다. 이 답이 나오는지. 6, 5, 6, 7, 8, 4, 485가 답인가요? 답이네요. 485가 답입니다. 네, 논술형 1번 한번 보겠습니다. A-B가 2고 B 플러스 C가 8인데 뭐 사실 이제 이런 거 주면 A, B, B, C 관계 줬는데 C, A 관계 없잖아. 그러면 그냥 반사적으로 하나 기본으로 구해놓고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두 식을 더하면요 A 플러스 C가 나오네요. A 플러스 C가 10이다. 이런 식이 하나 빠져있는 것 같으니까. 나보고 요식값을 구하래. 이제 이 식을 어떤 곱셈 공식으로 좀 바꿔볼까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거는 우리가 많이 봐왔던 식이니까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이렇게 보여야 되죠. A, A, B, B,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B, C, B, C, B 플러스 C의 제곱 C, A, A, C, C 플러스 A의 제곱으로 이렇게 곱셈 공식으로 바뀌겠구나. A-B가 얼마죠? 2. B 플러스 C가 8. 다 있네요. C 플러스 A가 10. 다 있네요. 자, 그래서 4 플러스 88에 64 플러스 100. 먼저 2분의 1을 해버릴까요? 그럼 2 플러스 32 플러스 50. 84. 답이군요. 84. 간단하죠? 자, 논수형 2번 바로 볼게요. 두 실수 xy에 대해서 x세제곱 y세제곱은 40, x세제곱 xy는 2 일 때 x4승 y4승을 구하세요. 자, 그 기본적인 곱셈 공식은 그냥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합시다. 식의 연산이나 이런 곱셈 공식 같은 거는 선생님보다 학생들이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거의 기계처럼 막 해야 됩니다. 문제 푸는 기계가 되세요. 자, 이 문제를 좀 풀 건데요. 식을 좀 변형을 뭔가 이런 적당한 걸 좀 해야겠죠. x4승 y4승을 만들려면 뭐 몇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 만해요. 제곱을 해버리면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이니까 나오죠. 쓸데없이 뭐가 더 생겨? 2배의 x제곱, y제곱이 생기잖아. 그걸 지워야겠지. 2배의 x제곱 곱하기 y제곱. 즉, xy의 전체제곱. 요 6을 지워줘야겠죠. 이렇게. 왜냐면 이제 xy는 아니까. 2는 4. 그럼 이제 또 얘만 구하면 돼. 그러면 또 얘만. 그럼 또 쟤만 구하기 위해서 봤더니 그냥은 안 보이는 것 같고 얘를 이렇게 바꾸면 되나요?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니까 또 xy 이용할 수 있으니까. 요 밑을 친 건 또 요거야. 이제는 또 이거 합을 알아야 돼. 단계 건너서 합을 구해야죠. 근데 합을 구하라고 사실 이제 이런 관계를 좀 주어진 것 같잖아. 자, 그래서 위에 거, 요식 같은 거 생각을 좀 해봅시다.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은 어떻게 쓰죠? x 플러스 y를 세제곱하면 앞에 거 세제곱, 뒤 거 세제곱 튀어나오는데 쓸데없는 게 더 생기니 지워줘야지. 이렇게.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x 플러스 y가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좀 짜증이 나죠. 근데 그게 얼마라고요? 40이래요. 이렇게. 자, 그래서 x 플러스 y를 이거를 라지 a라고 한번 치환을 해놓고 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a 세제곱 마이너스 요게 2였죠? 그럼 3이 마이너스 6a 40 이항하면 마이너스 40은 0. 이제 a 구하라는 얘기야. a가 이제 x 플러스 y니까 3차 방정식입니다. 따라서 적당한 수를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아이고야, 이거 뭐가 들어가야 되지? 4가 들어가야겠네요. 왜냐면 40을 해결하려니까 뭐 1, 2 정도는 택도 없고요. 4 정도 들어가니까 4, 6이 24, 64 다. 자, 4가 들어가면은 4의 3승이니까 64가 나오지. 그러면 4, 6에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40 해가지고 딱 끝나죠. 오케이. A에 인수정리로 4가 들어가면 나오네요. 그러면 A 마이너스 4를 뽑아낸다고 치면 A 제곱이 나오고 마이너스 4A 제곱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4A가 이렇게 나와야 될 테고 그래야지 4A 제곱 마이너스 4A 제곱 일창 없죠. 상수항은 플러스 10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A는 여기서 4 하나가 나와. 여기서 또 나올 수 있을까요? 인수분해가 2, 50 안 되죠? 안 되니까 안 되면 판별식을 생각해야 돼. 판별 써보면 b제곱 마이너스 음수네요. 이거 허근 나오네요. 어차피 여기서는 실수 xy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그래서 x 플러스 y는 얼마다? 4다.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을게요. 이제 바로씩 정리합시다. 이게 4죠? 이게 4죠? 4, 4, 16. 16 마이너스 xy가 2니까 마이너스 4. 12? 이게 12네요. 12의 제곱 144. 마이너스 요게 2니까 2, 4, 마이너스 8. 이렇게. 그러면 136. 그냥 이거 답이네요. 이렇게 값 구하시오. 논술형 2번 가뿐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논술형 3번 문제 봅시다. 이제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인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걸 해결해보라고 줬는데 선생님이 나 조건은 안 적었습니다. 보면 알겠지만 알파, 베타가 문자만 바뀌어있지 모양이 똑같아요. 자, 두근 알파, 베타 2차 방정식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베타나 알파나 뭐 이런 문제, 이런 식을 이용하는 이런 문제가 등장을 하면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하거나 뭔가 알파, 베타가 좀 간단하게 정리가 되거나 모양을 다른 식으로 바꿔보고 문제를 푸는 게 일반적이지.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근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고요. 두근 곱은 알파 곱하기 베타는 1이고요. 자, 요거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좀 이용을 할 거야. 그리고 저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 대입하면 0이 나옵니다. 알파를 대입하든 베타를 대입하든. 그렇다는 얘기는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1도 0이고요. 또 하나는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3베타 플러스 1도 0이더라.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을 내가 이용할 재료로 삼는 거지, 노란색 글씨를. 이제 먼저 보이면 3-베타 같은 건 바로 보이잖아, 그래서. 자, 얘 이항하면 알파가 3-베타입니다. 그래서 이게 알파예요. 얘가 알파. 그럼 알파분의 1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또 뭐야? 알파분의 1은 베타잖아. 베타가 알파분의 1이잖아. 그럼 이게 베타야, 결국. F 베타를 이렇게 써놓은 거 불과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냥 F 베타입니다. F 베타. 자, 이것도 뭐 간단하게 좀 되나요? 자, 식 전체를 봤을 땐 베타까지는 이해를 하겠어. 근데 알파가 들어있으면 좀 곤란하잖아. 그래서 문자를 좀 통일시켜 놔야 됩니다. 뭘로 할까요? 얘로 할까요? 자, 여기서 알파 제곱은 3알파 마이너스 1이요. 됐죠? 그리고 그 알파는 다시 3 마이너스 베타니까
9 마이너스 3베타. 9에서 1 빼니까 8. 8 마이너스 3베타 이렇게 바뀌겠네요. 됐죠? 이렇게. 그래서 알파 제곱 대신에 8 마이너스 3베타를 여기다 집어넣을 겁니다. 그럼 이제 요 식이 이렇게 바뀌겠네요. 자, 6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3베타 없으니까 그냥 쓸게요. 3베타 마이너스 8이 되죠. 마이너스 8인데 여기까지 계산하면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나오고 곱하기 F보다 베타다. 그게 2의 베타 세제곱 플러스 1 이런 꼴이 이렇게 될 겁니다. 요게 지금 첫 번째 식 열심히 정리해 본 겁니다. 열심히 정리해 본 거고요. 요거 조금 이제 다시 쓸게요. 나번도 정리를 하면 그러면 식이 뭐가 등장할까요? 문자만 바뀌어 있는 거잖아. 모양이 똑같고. 그럼 정리하다 보면 3알파 마이너스 2 곱하기 F 알파는 2배의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1 이런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됐죠? 자, 근데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 줄 문제 맨 위에 문제 두 번째 줄에 fx가 2차식이래. 2차 다항식이래.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거에서 좀 단순한 스타일을 많이 아까 스타일을 많이 봤지만 아까 몇 번이었어요, 우리가? 9번 문제. 9번 문제도 완전 알파 베타를 이용해서 식을 꾸미는 문제였잖아. 그럼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딱 보면 바뀌는 건 다른 틀이 똑같은데 이런 문자들이 막 바뀌는 거야. 알파가 들어가거나 베타가 들어가거나. 자, 이 베타 세제곱 플러스 1을 이항하면 얘가 0 나오고요. 얘 이항하면 마이너스가 돼서 0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이 좌변의 식 자체에서 바뀌는 건 알파 베타라는 문자 위치란 말이야. 즉 이런 식의 베타를 대입해도 0 나온다. 알파를 대입해도 0이 나온다. 그 말은 이제 우리가 식을 어떻게 만듭니까? 자, 요런 식을 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꾸미겠죠. 자, 변하는 문자 계속 주의 있게 봐야 된다고 했어. 베타, 알파 요 자리만 변하는 거니까 나머지는 이 틀 자체는 변하지 않잖아요. 틀을 한번 잘 보겠습니다. 자, 그럼 3x-2 곱하기 fx 마이너스 2배의 x 세제곱 플러스 2라는 식이 있다고 치면 이런 방정식은 두 근이 알파 베타야. 자, 이 방정식은 3차 방정식입니다. fx가 2차 방정식이니까 2차식이니까 그럼 2차식, 1차식 곱해서 3차 방정식인데 적어도 내가 근 두 개는 안다고. 이 식을 알파를 대입해도 0이 나오고요. 베타를 대입해도 0이 나옵니다. 그럼 식 두 개를 아니까 얘를 x-알파 곱하기 x-베타까지 내가 식을 꾸밀 수 있고 대신 이게 3차 방정식, 3차식이니까 1차식 하나 더 필요해. 그래서 그 1차식을 a, b 없죠? ax 플러스 b라고 이렇게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고점 개수도 모르니까. 근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사실 이제 2차식은 2차식인데 초고차원 개수가 1인 2차식이면서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가는 2차식인데 그건 얘잖아. 그래서 이렇게 쓸 게 아니고 사실은 여기다 뭘 씁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을 이렇게 집어넣겠죠. 자, 이제 이렇게 해놓고 내가 모르는 게 a, b 두 개밖에 없으니까 a, b만 풀면 됩니다. 그럼 식이 두 개 필요한데 식 하나는 주어졌지. f0이 1이라고 주어졌으니까 x에다가 0 대입해 볼 생각을 할 거야. 자, 첫 번째 x가 0일 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 얘가 1이라고 했죠? 그럼 마이너스 2, 0이니까 마이너스 2, 그럼 좌변은 마이너스 4네요. 자, 0, 0, 1, 0, b, b네요, 그냥. b가 마이너스 4네요. 그래서 b는 그냥 바로 구합니다, 이렇게. 자, 이제 식 하나 더, a를 구하기 위해서 식 하나 더 필요한데, 이젠 fx에 대입할 x값이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아서 대입할 게 마땅한 게 없어, 사실은 x에다가. 근데 내가 이 함수값을 모르면, 이 식의 값을 아예 모르면 그냥 fx를 날려버리면 되잖아. 날려버리는 x값이 바로 3분의 2입니다. 얘가 0이니까. 그래서 얘를 0으로 만드는 값, x에 3분의 1을 대입하면 요게 0이니까 이거 싹 사라지고요. 3분의 2니까 얼마예요? 27분의 8 플러스 1, 27분의 8 플러스 1, 27분의 3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7분의 70, 이렇게 나오지? 자, 우변을 볼게요. 9분의 4. 그 다음에 이거는 3분의 2가 들어가면 얼마야?
그럼 마이너스 2지. 얘까지 하면 마이너스 1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네. 그리고 3분의 2a. b가 아까 얼마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4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27을 양변에 곱하면서 풀어야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70 나오고요. 27을 여기다 곱하면 27이라는 게 결국 9 곱하기 3을 곱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9 하나 여기다 곱해주고 3 하나 여기다 곱해주면 아주 이쁘겠네요. 9를 여기다 곱하면 4 빼기 9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5 곱하기 3을 여기다 곱하면 2a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요거 약분을 하면요. 5, 4, 20, 14가 이렇게 나오고요. 얘가 14니까 12 이항하면은 26 나오나요? 26은 2a. a는 13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AP 값 두 개 구했고요. 문제에서는 F-1 값 구하라 그랬어요. 따라서, 이제 세 번째로 x에다가 마이너스 1 값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5 나오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곱하기 F1, F-1.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이네요? 샥 사라지고 아주 좋아요. 그럼 다시 넘어가서 1, 마이너스 3, 3, 1, 5 나오네? 5 곱하기 A가 얼마였어? 13.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7.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 이렇게 납부 이렇게 하면 따라서 F-1은 17이라고 답이 나오겠네요. 답이 17이 답입니다. 자, 이 논술형 3번은 이렇게 좀 계산이 약간 번잡한 이런 면도 좀 있는데요. 연산 좀 확실하게 좀 해주시고, 자, 저렇게 노란색 글씨가 사실 중요한 거지. 저렇게 식을 좀 바꿔서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까지만 식을 만들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냥 단순 계산, 그냥 뭐 중학교 수준 정도의 계산이 이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풀면 되겠습니다. 자, 쭉 한번 식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문제를 살펴봤는데요. 뒷부분에 객관식에서 한 문제, 뭐 서술에서, 그거 말고도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사실 좀 있었어. 그래서 전체적인 난이도가 조금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막 어마무시하게 막 어렵지는 않더라. 단, 시험장에서 제한된 시간 내에 빨리빨리 이걸 풀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 공부를 좀 많이 해놔야겠죠. 자, 앞으로 이제 중간고사 잘 대비해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